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내가 유튜브로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책 읽기를 할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 볼 건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걸 잘 활용하십시오. 유튜브에 그냥 무료로 올라 있는 거. 기본적인 법 원리는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앙법률교육원에 법무사 용어로 있는 도예민법 강의. 이 도예민법은 그냥 법 하시는 분들, 시험을 떠나가지고 민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내용은 그냥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정도 내용도 안 들어있으면서 업무를 하겠다. 그냥 그만두시지. 하여튼, 중앙법률교육원에 있는 각종의 강의를 참조하시고, 일단 지금 23년도 증민민법 교재 구입하실 분들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든지 이메일로 문자를 주시고, 하여튼 그 올해 23년처럼 이렇게 책을 다 읽으면서 전부를 다 보는 거는 유튜브로 이래 하는 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어쨌든 그냥 전체를 하나 올려놓으려고 시작을 했던 거고, 원래는 하루에 몇 개씩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재를 다 올려놓고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딱 해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이상 하다가 내 업무에 장애가 되니까, 내가 학원에서 페이를 주가면서 온다는 강의도 내가 안 가는데 내 업무 방해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촬영해 올리고 나서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요 보시면은 23년 5월 11일 5월달 선고된 건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는 한 2달 정도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재를 전부 빨리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할 생각이었는데, 근래에 좀 알아두어야 될 게 나와서 그냥 중간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23년 정리민법 총칙 8페이지에 추가하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판례 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하십시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법은 민법 1조에서 그래 정하고 있죠.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조리란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사물의 본성이 뭔지 내한테 묻지 말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알아듣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런 게 있지라고 넘어가는 거지. 그 본성이 뭐냐 캐러가는 건 철학하러 가는 거고, 민법 공부하는 거지 철학하는 거 아닌데요. 사물의 본성이 있다 하더라 그런 게 있더라 넘어가는 거지.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다수가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는 거.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적용 규범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 조리하여 보충되면 타당하다. 당연하지 따라서 종종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소와 제사 및 종원상원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종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과거에는 관습법적으로 성년 남자에 한해서 종종 구성원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년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그 관습법은 현재 제국법인 헌법에 원래도 합치되지 않고 남녀 평등의 원칙상 그렇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관습법이 이제 효력이 상실되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조리에 의해서 보충되는데, 판례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했다는 거. 이것도 전합의체 결정이었죠. 그 다음에 2008년 선고된 전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제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제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경내 2008년 전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즉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제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라고 있다는 거. 이제 더 남녀 평등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제 남녀는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똑같고 이제 열정만 가지고 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 탈법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인데 그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 그걸 간접적 위반, 그것을 탈법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탈법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그냥 근래에 그例가 하나 나온 거죠. 예.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송 비용 증가를 금지시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지금 보면서 강행 규정이 뭔지 고민하면 안 되죠. 따라서 택시 운송 사업자와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직접 위반하니까 무효고, 나아가 택시 운송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가 납부할 산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 규정인 이 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다. 사례가 하나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관련 판례들이 쭉 있는데 추가된 거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물권 법정주의 물권법 쪽에 기본적인 내용들 보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딱 요 판례만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냥 목차 정도를 갖다 놨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185조가 정하고 있고, 그래서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다 라는 거. 문제점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법 조문에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라는데, 내가 읽을 때 항상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열어보면은 종류도 강제를 받고 내용도 강제를 받는데, 이거 위반했을 때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고 위반하면 무효인데, 기본적으로 종류 강제를 위반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약정하면 당연히 무효이고, 내용 강제를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데, 이게
물권 행위만 무효냐, 채권 행위도 무효냐, 걔네들이 있다는 거. 근데 판례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서 요것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판례는 민법 185년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 규정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래의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되는 판례들이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객관식에 나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주관식에서도 언제 그와 관련돼서 나올 줄 모르죠.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의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영구적으로 물권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 즉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채권적 포기는 가능할 수 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판례가 이 유치권 쪽과 관련되는 판례였습니다. 유치권, 목적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정 담보 물권을 유치권이다 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령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유치권의 목적물과 결령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쪽에 있는 거죠. 이 지금 보는 거는 물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지상권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와 관련돼서도 규정이 있고,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인데, 즉 토지와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물권적 이용권이 전세권인데,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 법 조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판례가 토지 전세의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상물과 관련돼서 실제로는 거래계에서 지상권은 거의 법정 지상권은 많아도 약정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는 토지를 빌려 쓴다면은 임대차로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상물 매수청구와 관련된 지상물에 대한 판례는 임대차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상권과 관련된 지상물 매수청구권인데, 그 지상물 매수청구권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을 때,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그 지상물 내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갱신 청구하고 설정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상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법정지상권에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료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판례는 지상권자의 2년간 치료 연체와 같은 기책 사유로 인한 소멸 청구 또는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에 대해서 지상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법정 요건이 구비될 때 인정된다는 거. 근데 근래에 나온 게 나아가 지상권 갱신 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 행사와 지상권 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 하여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고 그 형성권 행사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인정돼야 될 것이고 그때 매수 청구권이 매매와 관련된 것이니까 임대차 쪽에 가보면은 이때 지상물 그 가격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시가 상당액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임대차 쪽에 가보면은 뭐 존속기간 만료 시에 그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하기 전에 설정자가 먼저 거절해버린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근래에 나온 판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하여튼 이제 교재는 채권법 총론 부분 들어갈 거고 물권법 들어갈 건데 물론 간간히 뭐 괜찮은 판례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올리겠지만 하여튼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다 읽는 거는 거의 뭐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뭐 학원 강의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무료로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거는 앞으로는 안 한다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들 확인하세요.